안녕하세요. 빌딩지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4년 새해가 또 밝았는데 오늘은 작년 2023년에 저희와 인연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하고 프로젝트를 6개를 함께 했고요. 지금 3개의 공사를 또 수주를 하셔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저희 무촌철거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쪽 봐주셔야 됩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이어서 방송을 아직 잘 모르세요. 네. 근데 저희 한번 서초동 현장에서 한번 또 나와주셨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촌철거 최준혁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해체 심의가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원래는 이제 신고를 하고 부시고 이런 형식이었다면은 워낙 이제 그 안전사고들이 많이 이제 실제로 막 광주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면은 계속 법이 강화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심의라는 게 이제 생기고 이제 또 지정감리라는 게 또 생기면서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고 또 이런 현상이 또 네, 발생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작년에 일을 하면서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사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주무관도 편의적으로 봐주고 했는데 이제 사고나 이런 게 법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해보면 신축하시는 분들은 은행 자금이나 이런 걸 굉장히 안고 하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타이트한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심의라는 거는 저희 공사 의지와 상관없이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경우도 한 번 있었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경험치로 이제 많이 극복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공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네. 이자잖아요. 이런 해체하는데 심의와 매수산을 할 때 철거의 기간과 또 완전 이제 신축하는데 완파의 기준으로 좀 그런 기간도 설명해 주시죠. 이제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거는 신고 사항이잖아. 신고 사항이니까 한 달 안에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나 심의나 절차는 똑같은데 단지 심의만 안 받을 뿐인지 그 기간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충분한 기간, 최소 3개월 전에만 시작하면 어떤 경우든 차질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만 러프하게 시간이 있으면 다 진행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3개월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심의를 이렇게 보통 3달을 잡는데 두 번째 달에 보통 이제 심의를 받잖아요. 이 심의를 준비하기 전에 첫 달에 이제 해체 계획서 이제 보통 우리 심의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접수를 해서 오케이가 떨어지거나 네, 네. 근데 보통 한 번에 오케이 안 떨어지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보안이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에서 결과 나오는데 또 한 일주일 거기서 또 보안 떨어지면은 보안서를 또 준비해가지고 또 하는데 보름 걸리고 그러면 이제 첫 달, 두 번째 달이 이제 서류와 심의 통과하는 그런 기간이고 실질적으로 세 번째 달 들어가면 이제 해체 공사를 해서 네. 건축물 대장 없애고 뭐 등기 맞는 과정이라고 말씀입니다.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 절차까지 밟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때 이제 심의를 이제 받기 시작하고 한 번 정도 보류 받고 하면 해체 허가까지 나오는데 20일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해체 허가 나오면은 이제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주무관 성향에 따라 이게 한 번 또 보류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또 일주일 정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공계까지 나오는데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착공계 나오고 이제 공사하는데 이제 건물의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한 보름 정도, 그 정도 예상하시면 큰 일정에는 차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해보니까요. 이게 주택가에서 리모델링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신축하기 위해서 미리 착공허가 나기 전에 막 밑작업 하신다고 작업하다가 민원 받잖아요. 심의 받는데 완전 꽝이에요. 그러면은 주무관님들이 완전히 태도가 변신되더라고요. 예. 제주에도 많습니다. 면허 없는 사람,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종건이기 때문에 네. 종합 해체 면허까지 다 가능해요. 종합은. 예. 그러니까 철거업자를 자기 면허로 하면서 철거업자 일반업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착공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허가를 받는지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면 무조건 철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민원이 발생되면 신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사 자체가 다 보류되고 감리도 영향이 받고 모든 게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네, 뭐든지 하기 전에는 반드시 라이센스가 정확하신 분이랑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착공허가 떨어지기 전에는 건드리면 안 돼요. 괜히 민원 받고 그러면은 며칠 줄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한 달, 두 달, 세 달 더 늘어지잖아요. 이런 네.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아니라도 대수전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고 착공계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네. 오히려 신축보다 더 심의 기간이 더 까다롭고 그러니까 더 요즘에는 깁니다. 리모델링. 대수선이. 그럼 그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축소 신고하는 거예요. 심의를 받아야 되면도 허가 사항으로 그냥 도면을 그냥 축소 도면으로 그냥 신고해가지고 착공만 받는 거예요. 한 달 안에. 그리고 변경 도면에 가서 다 해가지고 이제 민원 걸리고 신고 당하면 공사 자체가 스톱되고 벌금 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FM대로.
저희가 그 6개 현장을 해보면서 이제 많이 느꼈는데, 일단 첫 번째,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싼 게 아니고 훨씬 더 쌉니다. 그 두 번째, 저희가 그 잔금 후에 실제로 멸실하는 경우가 있고요. 잔금 전에 멸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잔금 전에 멸실이 다 안 되면 감정평가 기관에서 나와서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못 맞추면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잔금 전에 멸실을 하는데 기한을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런데 이제 막 저희가 그때 되게 좀 촉박하게 했었잖아요. 그때 막 어떻게든 맞춰주시려고. 네, 근데 그 당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제가 두 번째 감동했던 거는 일단 공기를 잘 맞춰준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오늘도 우리 이사님 보면은 느끼는 게 항상 지금 사과할 준비가 돼 있어요. 사과할 준비가 돼 있어요. 민원 처리를 진짜 너무 잘하세요. 항상 이렇게 사과할 준비를 하고 계셔. 사실 지금 펜 들고 있는 게 저는 지금 되게 어색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무촌철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역으로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 있고 공기를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민원 처리를 잘하는지, 우리 또 무촌철거 한번 또 얘기를 해주세요. 가격적 면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직영 체계입니다. 부탁으로 처리하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폐기물, 장비, 네. 장비도 저희 다 자체 장비입니다. 아, 그리고 대여하는 게 아니고. 대여 아닙니다. 대여없고. 그리고 네. 인력도 자체 직영 인력입니다. 아. 직원들 다. 예, 거기서 일단은 비용적인 면에서 거기서 일단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경험치죠. 현장 보면 대충 이 정도면 민원이면 공기가 어느 정도 흘러가겠다. 그런데 과도하게 이게 민원이 발생될 줄 알면서도 작업하면 그게 시간 로스거든요. 절대 무리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험치에서 철거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녹아들어서 이제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철거만 몇 년 하신 거예요? 한 횟수로 한 18년. 아, 저희가 지금 부동산업을 제가 지금 횟수로 18년이거든요. 네네. 똑같이 경력 좀. 저런 게가 이게. 네, 저는 이제 10년 넘으면 장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의 20년 다 돼가시니까 함께 또 저희 20주년을 한번 맞이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네. 이게 특히 대수선이나 네. 이게 신축 멸실은 특히 강남 쪽, 뭐 시골집 이런 거는 정말 뭐 경험이 조금 없어도 그냥 뭐 상관없지만, 이런 강남 쪽 밀집 지역은 정말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저는 또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신축 공사가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철거하는 데서 소위 말해서 개판 치고 나가잖아요. 신축 공사할 때 난리 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한 3번 겪어봤거든요, 일하면서. 와가지고 철거하고서 자기네들 그 기한까지만 딱 끝내고 그냥 딱 나갔어. 그러고서 우리가 신축 들어갔는데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때 당시 뭐 어떻게 해주기로 했잖아, 어떻게 뭐 해주기로 했잖아, 이러면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곤란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철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철거가 시작이죠. 시작인 시작이죠. 걸로. 근데 제가 무촌이랑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개 더 일을 이제 지금 수주를 해서 이제 또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체에 관련돼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철거비 너무 올랐어요. 3년 전에 제 역삼동 건물 질 때 건물 완파하는데 4천인가 5천 들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건축사님비 1,000만 원 드리고 끝났어요, 그렇게. 근데 지금 그 정도 규모를 갖다가 지금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직접비는 상승률이 한 5%에서 10% 미만입니다. 공사비, 뭐 장비비, 폐기물, 기타 등등은. 근데 올란 거는 감리비, 해체 심의비, 기타 부대 비용, 이게 거의 한 200%에서 300%. 와. 사실 이게 철거 공사비보다 감리비가 네. 더 나오는 게 현장이 허다합니다. 신입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그 해체 심의비도 옛날에는 이런 양식 서류에 하나만 하면 다 통과가 됐어요. 지금은 담당 이제 심의위원들이 7명이 다 통과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인력, 사전 조사비, 또 구조 진단도 다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비용들이 보통 한 건 하면은 뭐 수천만 원 드니까 거기서 비용이 다 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공사비는 하여튼 옛날보다 좀 오르긴 오르지만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사실 부대 비용이 많이 오른 겁니다. 한 번 오르면 어떻게 내릴 수가 네, 없잖아요. 근데 그죠? 이게 네. 하시는 분도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실공사비는 사실 진짜 타이트합니다. 근데 이게 철거가 왜 이렇게 비쌀까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비용들이 다 좀 올라가지고 지금 해체 비용이 이렇게 든다라는 걸 좀 오늘 근데 말씀드리고 이게 싶었습니다. 또 공무팀이 있어서 자체로 하면은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는 완전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여기서 특화된 분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자체 공무팀으로 했다가는 정말 좀 실수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결론을 좀 내리자면은 실제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심의비라든지 감리비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크게 봤을 때 이제 해체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인다. 거의 2.5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저희도 요즘 하면서 진짜 좀 널널하게 짜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진행하니까 이거 정도면 대충 얼마 나오겠다. 대충 감이 있잖아요, 저희는. 네. 제 생각인데 조금만 더 지나면 해체 심의나 감리 이것도 좀 특화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경쟁이거든요. 지금도 서로 경쟁이 돼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긴 추세인데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는 경쟁이 없다 보니까 네. 예, 그런 건데 좀 그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한 1년이 흘렀잖아요. 불만이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 많죠. 여기저기서 네. 난리잖아요. 구청에 지금 막 민원 넣고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서. 근데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안정화 조금 시간이 되면. 안정화되면 네. 조금 내려가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는 무천 철거 이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철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는데요. 꼭 저희랑 해야지만 무천이랑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무천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무천하고 일을 해본 결과를 리뷰를 하는 거고요. 계획 있으신 분들은 가격 비딩 한번 해보시고 해보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가 이제 밝아서 만에 하나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좋은 일 같은 거 있거나 그냥 돈도 열심히 벌고 아, 예. 또 어려운 사람들 좋습니다. 돕고 정말 좋습니다. 올겨울에 연탄봉사 한번 하시죠. 아, 같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한- 한 5만 장 날라야죠. 5만 장. 이왕 하시는 거 한 네. 10만 장. 10만 장 알겠습니다. 이왕 아, 하시는 10만 장. 거. 네. 10만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예.